뭐 일자리 들어온다, SK 하이닉스 들어온다, 삼성 들어온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게 용인이 안 오르고 동탄이 올랐어요. 동탄 이신도시가. 용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거를 수지가 흡수했어야 되는데 동탄이 흡수해간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 용인의 GTX-A가 개통이 된다라는 건 경기 남부권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너도 나도 경기 남부권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경기 남부권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있고 이제 삼성도 있고요. 삼성 SDI도 갖고 있었어요. 용인이 대기업의 일자리의 메카로서 새롭게 떠오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1편에서는 용인의 지역의 특징, 그리고 용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입지적인 특징과 지금 부동산 시장 트렌드에서 용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편에서는 신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신축이 별로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꽤 있어요. 20년도부터 25년까지 최근 5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통 신축이라고 하는데,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천역 자이르네까지 쭉 신축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거를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대단지는 별로 없어요. 선봉역 롯데캐슬 클라시엘이 그나마 1000세대고 나머지는 500세대 전후이거나 그거보다 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용인 수지의 신축의 공급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수지구 상에서 신축 아파트의 특징은 완전 핵심 입지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도시에 신축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도에 지금 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당선을 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입지 주변으로는 지금 신축이 거의 없다. 지금 신축이 연두 색깔로 표시된 아파트들이 지금 신축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다 조금 역을 끼고 있지 않고 주변에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수지구청 여기서 가까우면서 인프라도 있고 크게 멀지 않은 데 있는 신축이 그나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상승률이 있었던 걸로 아까 보여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축 안에서도 입지가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인 수지구 같은 경우는 신축도 그렇게 막 많이 오른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더 떨어진 가격들을 봤었어. 그게 아쉽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하락장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아직 하락의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변수가 오면 또 한 번 이렇게 가격이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때를 기회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걸 생각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수지구 안에서 신축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핵심 입지에선 좀 떨어져도 내가 신축에 살고 싶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완전 새 아파트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따가 생활권별로 나눠드리는 준신축도 고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인을 가성비 있게 서울에서 출퇴근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 중심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면 이 신문당선을 보셔야 돼요. 이 신문당선을 보면 신사에서부터 이제 광교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얘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 하나하나가 다 환승 가능한 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년에서는 7호선을 갈아탈 수 있고, 신노년에서는 9호선, 강남에선 2호선, 양재에선 3호선, 판교에선 경강선, 정자 미금에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 애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인에 수지구청역, 성봉역, 상현역 여기를 끼고 있는, 그리고 용인은 실제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수지만 분위기가 좋아요. 기흥은 조금 더 약하고요. 처인구는 조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인에서 고려한다라고 하면 수지만 보셔도 지금은 충분하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인 분당선을 통해서 이렇게 기흥이 있잖아요. 이제 기흥구, 청평, 상갈, 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역은 앞으로 또 GTX-A가 개통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호재까지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넓게 움직여서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다 해서 요거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지금 GTX-A가 개통을
개통을 해서 지금 성남역 다음에 이제 동탄인데 그 주변에 이제 여기에 구성역에 지금 6월 달에 개통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6월 29일 날에 개통을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GTX-A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우려의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용객이 적다. 예타에 비해 너무 수익이 안 나온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계속 운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개통한 게 너무 짧고 일부 구간만 된 거라서 사실 이것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구성역이 막상 개통을 하면 나름의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기흥에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이제 점차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용인이 수지, 기흥, 처인구가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게 딱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GTX-A가 개통하면서 구성역이 딱 자리를 잡아주고 그 주변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가 개발이 되면서 용인이 집약적으로 중심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있었던 삼성의 투자 호재, SK 하이닉스의 투자 호재들이 한 번에 몰려들면서 하락장에서든 상승장에서든 이제 투자 가치를 가져가는 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면 자급자족 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 용인이 그거를 통해서 중심권이 형성이 되고 자급자족 도시가 되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통 편의성으로 용인이 지금 가성비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층이 탄탄하다. 요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의 이제 생활권을 알아볼 텐데요. 용인의 생활권을 알아보면서 평형대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용인 수지는 특징이 역을 끼고 있으면서 있는 단지들은 좀 20평대, 30평대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역을 끼고 있지 않으면서 조금 입지가 점점점 멀어지는 이쪽은 특징이 대형평이 많아요. 중대형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인이 지금 이런 수지, 가성비, 학군의 메카로서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전에는 서울에 이제 강남권에 사셨던 분들이 땅값이 비싸니까 좀 좁은 평형에서 북적북적 대면서 살았어요. 출퇴근도 해야 되고 직주 근접에 살고 싶어서 하는데 이제 퇴직을 한단 말이에요. 퇴직을 하고 아이들도 다 이제 학교 다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됐어. 근데 그 복잡복잡한 좁은 평형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돈이면 조금만 옮기면 넓은 평형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으로 많이 왔었던 지역이 용인이에요. 근데 또 안타깝게 지난 상승장에 그렇게 해서 서울 강남권에서 용인으로 이사했었던 사람들 중에 후회를 많이 하는, 화병 났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서 좀 대형 평형에서 여유롭게 편안하게 인프라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강남권 살다가 용인에 많이 넘어왔어요. 게다가 죽전에 카페거리 형성하면서 이제 여기도 좋아지고 이제 카페거리도 만들 거고 하면서 주변에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분양했었어요. 한참 그때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변으로 이제 대형 평형 막 40평대, 50평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붐이 일어나고 분위기 좋고 해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문제는 상승장 때 강남은 또 막 이렇게 막 올라는데 용인은 상대적으로 대형 평형이고 입지가 멀어지다 보니까 상승률이 그만큼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런 좀 가슴 아픈, 마치 그 분당 개발할 때 강남 떠나신 분들 소갈이 그쵸? 하셨듯이.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용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용인 지역적 입지적 특성상 역 주변에는 20평대 30평대들이 많지만 그 주변으로 좀 대형 평형이 많이, 그래서 용인에서 대형 평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용인에서 찾아봐도 충분히 인프라 좋게 거주할 만한 단지들이 많다라는 거는 고려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대형 평형을 많이 안 짓잖아요. 네. 그리고 대형 평형이 없는 지역들이 좀 구역들이 꽤 되다 보니까 대형 평형 수요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역도 이제 용인 수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지에서 내 집 마련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데 20평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지금 수지구청역 생활권 안에서 내가 고려한다라고 하면 수지구청역을 끼고 여러분들이 이 성봉역 사이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구청역과 동촌도 좋긴 한데 이 수지구청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지구청역을 끼고 이 주변으로 지금 요 네모나게 들어있는 게 상권과 학원가 수를 나타낸 거예요. 학원 수가 123개가 있어요. 상당히 학원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수지가 그나마 좀 주변에 계획된 도시처럼 바둑판처럼 안 돼 있는데, 이 수지구청역은 그나마 네모나게 반듯하게 나와 있는 단지들이 몇 개가 여기에 몰려져 있어요. 그리고 상권
상권 자체도 좀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서 그나마 정비된 도로처럼 느끼는 곳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수지구청역 주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지구청역과 선봉역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이 학군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 수지구청역에서 역과 멀어져서 이렇게 길게 형성되는 생활권이 아까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길게 되는 생활권 중간에 여기에도 생활권, 상권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학원도 62개나 있어요. 그래서 수지는 사실은 학원 수가 62개, 뭐 123개로 카운트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보습 학원이라던가 뭐 이런 학원까지 하면 더 많아요. 수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원이 진짜 많이 깔려 있다. 학군을 고려하는 학군 패턴의 지역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길을 보면 길이 반듯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경사가 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데는 좀 평지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애들은 좀 경사도를 나름 가지고 있는 단지들 사이에 이게 형성이 된 애들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입지를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렇게 뵀을 때 수지구청역에서 요번에 풍덕촌동 신정마을 8단지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특징이, 수지는 중대형 병영이 많은데 이 역을 끼고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20평대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딱 20평대 수요침이 딱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이용할 애들, 그래서 그 가까운 초등학교가 이 신월초등학교를 이용하거든요. 도보로 이렇게 초품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걸어가고 바로 뒤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겠죠. 그래서 가성비 있게 거주하면서 25평 지금 매매 전세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무려 1239세대예요. 세대수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연식이 지금 1999년도예요. 26년 차.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낡았다, 못 살겠다 이런 느낌 아니고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다. 일기 신도시 느낌처럼 단지가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하죠. 단지는 깔끔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막 구축이 낡았다라는 느낌, 버려진 원도심 느낌은 전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수지구청역 주변에 상권들이 크게 형성되어 있고 학원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학원가가 같이 있지만 주변에 이런 상권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섞여 있다라고 보면 돼요. 딱 학원가라고 해서 학원만 있는 데랑은 조금 구별이 되어 있는 상권으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따가 성봉역의 주변의 인프라랑 상현역의 인프라랑 비교를 해드릴 텐데, 상권의 모양 자체도 건물들이 어때요? 조금 연식이 있고, 약간 기존에 있었던 구도심의 원도심의 느낌으로 상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다, 골목골목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사람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몰려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0평대를 고려하는 수요가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죽전 생활권과 성봉역 생활권, 이런 거를, 물론 수지구청에도 30평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트렌드상 움직이는 애들은 그쪽에 움직여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30평대를 고려하는 수요로 죽전 힐스테이트가 거래량 3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죽전의 생활권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죽전 힐스테이트가 여기에 있는 단지거든요. 대단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내대지 건영 캐스빌 아파트가 상승률 1위를 보였던 단지예요. 24년도에 상승률 1위를 보였던 단지가 이 내대지 건영 캐스빌이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 바로 앞에 상권과 학원가를 크게 끼고 있는 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큰 대단지. 이 죽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1998세대로 이 여기 안에서도 상당히 큰 대단지예요.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죠. 근데 이 내대지 건영 캐스빌의 차이는 뭐냐면, 왜 상승률이 힐스테이트가 더 좋아야지 내대지가 더 좋아 라고 했을 때, 내대지가 이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보다 한 3천에서 4천 정도 가격이 저렴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를 더 따지는 사람들은 입장에선 가격이 더 저렴한 걸 더 찾고 싶어서 상승률이 더 이쪽에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거주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 어렵지 않고요,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죠. 다만 죽전역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여기 나가서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성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빠만 고생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과 여기 거주하는 엄마나 여기 주변에 상권, 학원과 학군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죽전 생활권은 너무 좋은 게, 죽전역 주변으로 이마트, 대형 쇼핑몰이 있고 그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용인의 난개발 얘기를 하셨잖아요. 죽전역 주변으로 이마트랑 신세계를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입구가 좀 애매해요. 차를 타고 여기 이동하면 이 건물을 뺑뺑뺑 돌아서 입구를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선이 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 큰 대로변을 넘어가면 죽전 생활권에서 수지를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고가도로를 넘어가면 약간 내가 어떤 문을 넘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죽전 생활권과 수지구청 생활권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시고, 아까 1편에서 보정동 카페거리, 죽전에 용인 카페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카페거리가 처음에는 좀 잘 조성이 안 되고 바로 안정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돼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 않죠. 막 이렇게 돌아서 구부러져 있고 둥글러져 있고 위에는 직선이고 막 이런 식으로 도로가 경사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반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큰 대로변을 끼고는 대부분 다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하다. 그러면 죽전은 수지구청보다 조금 인프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학군도 수지구청역에 학업성취도표가 90% 이상 되는 학군도 꽤 많은데, 이 죽전 생활권 안에서도 용인 대덕중학교, 대지중학교, 죽전중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90%가 넘는 학교가 3학교나 있어요. 학업성취도 평가 90% 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에 웬만한 데 가서도요, 학업성취도 평가 90%가 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일예로 중계동 학원가,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라고 해서 대치동, 목동, 중계동을 꼽잖아요. 중계동 주변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90% 넘는 학교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돼서 손에 꼽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어떤 건가요? 시험을 봐. 그래서 평균이 90%가 넘냐 안 넘냐가 학업 성취도 평가인 거예요. 90%가 넘는 애들이 다 몰려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학교라는 거죠. 평균 90점이 넘는 친구들이 정원에 90%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학업 성취도 평가 자체가 네. 그렇게 기말고사, 중간고사처럼 변별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냐 안 했냐, 그런 약간 진단평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 기준으로 요 정도 이상 되면 우수해 라는 거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균이 90%가 넘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내가 공부 잘하는 애들에서 분위기 좋은 데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학군을 따지는 부모들은 그걸 원해서 가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지금 용인 수지구에는 수지구청역 쪽에서도 많고, 이 죽전에서도 3개나 된다는 거예요. 중계동 가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용인 수지 하는 거예요. 중계동도 학업성취도 평가 높은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구별로, 그리고 구 안에서도 구역별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내에서도 좀 유명할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수지구에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 프라이드를 갖는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학원가도 여기도 62개, 89개 있지만 학원가가 큰 게 2개나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단지 내 상가이거나 그냥 학원가 조금 모여있다라는 수준이지,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는 또 드물거든요. 그래서 보면 힐스테이트 죽전동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보면 문설주가 이렇게 형성돼서, 이게 신축이 아니라도 상당히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확실히 내대지마을 건영 캐슬빌보다 확실히 브랜드 아파트라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도가 느껴지시나요? 여기 문설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는 좀 경사도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고, 여기는 이제 내려가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경사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느낌이 크게 나지는 않죠. 제가 죽전이 생각보다 생활권이 좋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상권이랑 학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영상을 방금 보셨죠. 그 보고 나서 그럼 여기만 편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넘어서 이렇게 아이파크를 지나서 죽전역으로 바로 가는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여기에도 따로 또 상권이라던가 학원가라던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있고 분위기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가 또 이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여기 주변으로도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바로 이마트랑 이제 신세계 죽전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도로를 끼고 있다. 그래서 죽전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구청역, 성목역 주변에는 30평대를 고려했을 때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목역 주변에 준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목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2위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률이 지금은 크지 않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추이를 보시면 최저 가격이 지금 10억 밑으로 떨어진 게 23년 초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쭉 가격이 올라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보합 상태로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한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올랐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요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인프라면 나 거주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서 꾸준히 그래도 여기는 괜찮아 라고 하는 실수요가 붙어서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 단지가 이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단지는 다만 20평대가 없어요. 30평대랑 4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0평대가 메인인 단지예요. 30평대가 2356세대인데 2027세대로 대부분이 거의 3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11억 5천이에요. 근데 이 성목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여기에 있거든요. 상당히 입지가 좋아요. 성목역 바로 역세권 단지고 그 앞에 롯데몰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변에 사실 상권이 크게 수지구청역처럼 크게 바둑판처럼 형성되어 있지 않아도 롯데몰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롯데몰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역 주변으로 상권이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쪽으로 여기 상권이 빨갛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주변으로도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주변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주변으로 인프라가 쫙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요 대로변을 끄고 있어서 여기 이 대로변을 넘어가면 바로 경사도를 끼고 대로변 맞은편에 있었던 그 중간에 형성되어 있던 상권과 학원가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학원가들이 학원차를 보내서 충분히 아이들이 지근해서 빠르게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당선과 이 대로변을 끼고 사이에 있는 애들이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죠. 여기 아까 8단지 있죠? 네. 주공 8단지. 주공 8단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목역 롯데캐슬 여기 있고 바로 정평중학교, 풍덕고등학교 위에 8단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역세권으로 바로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준신축급이고 내가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학원가까지 이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아파트인 거죠.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목역 롯데캐슬 단지 사진을 보면 위험이 대단해요. 딱 보면 눈이 띄용할 정도로 이 준신축급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눈이 번뜩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대단지고 상당히 괜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가격적으로 어떠냐 했을 때 21년 9월부터 쭉 가장 저점을 찍을 때까지를 보면 23년 1월이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때 4억 5,880만 원 정도, 4억 6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31%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많이 반등한 단지의 특징이 뭐예요? 많이 떨어진 신축급 애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금 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오른 가격이 1억 6,680만 원, 1억 7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4억 6천, 1억 6천, 아직 3억이 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많이 서울 마포나 강남 3구 이런 애들은 전고점 대비 80%, 90%를 회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아직 한 20 떨어진 가격에 비해 한 30% 정도밖에 회복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24년 1월에 비해서 상승한 률을 보면 16.91% 정도 상승했다. 근데 입지적으로 너무 괜찮은 단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주변에 보면 이제 구축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안에서 성목역 생활권 안에서 준신축급을 원하냐? 요 위에 클라시엘 보이죠? 신축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신축을 원하냐? 근데 입지적으로 어때요? 클라시엘보다는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입지가 훨씬 좋죠. 약간 얘는 경사도가 있고 여기 도로를 들어간 다음에 한참은 아니지만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준신축급 6년차 신축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좋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 단지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지구청부터 상현역까지 쭉 보면 지금 사업 성취도 평가가 90%가 넘는 학교가 몇 개나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수지구청역과 성목역 사이에 있는 애들 보면 흥천중학교, 성복중학교, 정평중학교, 이현중학교, 서원중학교 4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이 탄탄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북역과 서초구청역 사이에 학업 성취도표가 90%가 넘는, 그리고 아까 죽전은 90%였잖아요. 여기는 95%예요. 93, 94. 더 높네요. 더 높죠. 그러니까 어때요? 죽전보다는 학군에 대한 프라이드가 더 강하겠죠. 그리고 학군을 더 따지는 분들은 더 수지구청 쪽으로 더 돈을 조금 더 모았다, 더 상급지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죽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군도 이거에 따라 조금 더 다르다. 그 파워랑 영향력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북역과 상현역 사이에 서원중이라고 93% 학업 성취도표가 높은 서원중, 학군이 좋은 서원중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현역에 있는 학원과 서현중의 학군을 이용해서 서현 역세권 주변으로 있는 생활권의 단지들도 선호도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지금 수지구의 학원가만 지금 몇 개 있는지 보이세요? 수지구청역 학원, 그 옆에 있는 학원과 밑에 있는 성북역 주변에 있는 학원과 상현역 주변에 이제 학원과 그리고 죽전에 있는 학원과 위아래 이 학원가만 해도 상당하다. 그러니까 수지구가 얼마나 프라이드를 세게 내뿜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평촌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평촌은 한 군데 그냥 몰빵이 돼 있어요. 평촌역이 있고 그 밑에 학원가가 있고 이 단지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물론 단지 내 학원가라던가 이게 퍼져 있는데 수지는 큰 학원가들이 이렇게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 밀집해 있지 않고 이렇게 외따로 떨어진 굵직굵직한 애들이 퍼져 있다라고 하면 평촌은 계획도시잖아요. 네. 물론 거기도 경사도가 있긴 하지만 평지의 느낌으로 바둑판처럼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그 가운데 상권이 있고 거기에 그냥 몰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멀어져 있는 단지나 있는 애들은 다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런 특징 차이가 있어요. 네, 똑같은 학원가를 갖고 있고 학군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지역일지라도 이 단지의 배치도가 단지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지는, 가격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용인 수지구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배치가. 평촌은 딱 학원가랑 학군이 딱 트라이앵글로 만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단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달라지고 멀어지냐에 따라서. 근데 얘는 구심점이 대신에 여러 개인 거잖아요. 수지구청역의 구심점, 성북역의 구심점, 상영역의 구심점. 거기 안에서 학원가랑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나요? 뭔가 그 지역적 특징이 딱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설명을 잘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수지는. 그래서 아까 생활권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롯데몰이 요렇게 있어요.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사진에 다 안 담길 정도로 커서 제가 요렇게 사진을 한 컷 찍어 왔는데 좀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이어지는 이 롯데몰이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주변에 인프라가 주변에 이걸 쭉 둘러보면 이 주변에서도 이제 맛집이라던가 식당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롯데몰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게 거의 해결될 정도로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 좋아, 그래 이렇게 입지도 알았어, 그럼 내 집 마련해도 될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또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어차피 실거주면 짧게 살지 않고 오래 살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용인이라는 도시가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용인이라는 데가 특히 수지가 예전부터 유명했던 데다 보니까 약간 조금 이제 요즘 지어지는 신도시들에 비해서는 어르신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도시가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성장이 끝나고 저무는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경기 남부권에 기업들이 서울은 너무 비싸, 힘들어. 그래서 본사를 사실은 서울에도 짓지만 경기 남부권으로 내려와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절대인구가 감소하면서 막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 안에서도 북부 권역과 남부 권역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북부 권역은 더 안 좋아졌는데 남부 권역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너도 나도 경기 남부권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경기 남부권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벨트 라인으로 용인, 기흥, 화성의 동탄, 그리고 평택이 삼성벨트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 남부권의 일자리, 그리고 작업자 도시로 떠오르는 지역들이 많아졌고요.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경기도 광주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용인은 SK 하이닉스도 있고 이제 삼성도 있고요. 삼성 SDI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이 새로운 경기 남부의 대기업의 일자리의 메카로서 새롭게 떠오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 도시가 됐었는데 더 판교처럼 확 올라갈 건 아니지만 그 넓은 면적에 비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급자족 도시로서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처인구에 다 이제 몰려있다 보니까 용인 수지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에 뭐 일자리 들어온다, SK 하이닉스 들어온다, 삼성 들어온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게 용인이 안 오르고 동탄이 올랐어요. 동탄 이신도시가. 용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거를 수지가 흡수했어야 되는데 동탄이 흡수해간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그런 걸 메꿀 만한 그런 구심점으로 지금 용인 플랫폼 시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용인 처인구에 삼성이라던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가 생기면 그 수요를 수지구에서 가져가서 용인이 전체적으로 평당가가 올라가고 지역이 좋아지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 호재를 다 동탄이 신도시가 가져가 버려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아쉬운 점은 이 용인 플랫폼 시티가 조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가 어떤 거냐면 이 수지 따로, 기흥 따로, 처인구 따로 있었던 용인 안에서 구별로 따로 흩어져 있던 애들을 중심에 비어져 있던 빈 땅을 개발하면서 연결해주는 도시로 이제 플랫폼 시티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 안에 이제 구성역이 들어가게 돼요. GTX-A가. 그러면서 용인의 새로운 교통 편의 중심지 그리고 거기에 문화, 상업 이런 것들이 몰리면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용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용인의 이런 발전이나 이런 개발 호재들을 용인이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 플랫폼 시티는 사실 기흥의 보정, 마북, 신갈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수지의 호재는 아니다. 기흥의 호재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지구가 이쪽에 있고 수지의 상현이랑 풍덕촌동이 여기도 들어가요. 요 옆으로 왼쪽으로. 그래서 이 용인 플랫폼 시티 자체가 사실은 수지의 호재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 안에 GTX라던가 지하철, 고속도로, 첨단산업, 상업, 주거가 다 들어가고 더 좋은 건 이 플랫폼 시티 안에 주거 지역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수지나 이런 기흥에서 오히려 배후 수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24년 상반기에 빠르게 공사를 착공하고 2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82.5만 평으로 규모가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자급도시로 만들려고 하니까 용인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하나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처인구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진행하고 있죠. 120조 원 규모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말이 좀 많아요. 왜 말이 많냐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조성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인허가 이슈라던가 뭐 용수, 환경영향평가, 뭐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서 좀 조성이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투자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지금 415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188조 원이 기대가 되고 이걸 통해서 2021년에는 처인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소재, 부품 장비, 특화 장비, 소부장 특화 장비로 해가지고 후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러스터 조감도도 엄청 멋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땅만 다져진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지금 이런 용수들을 클러스터를 둘러싼 인허가 이슈들이 차근차근히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 호재의 특징은 계획이 발표됐을 때 가장 가격 반영이 잘 돼요. 특히 상승장일 때. 실제로 이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워낙 긴 기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단지 내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선 것보다도 오히려 가격적인 변화를 크게 가져오진 못해요. 일자리 호재는 처음에 계획 발표할 때가 가격 변화가 그러니까 기대심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천천히 개발되는 거 위주로 일부씩 들어와서 일을 해서 단지를 채우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일자리 호재는 그렇게 이해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발표를 이미 했으니까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인가요? 반영이 됐는데 부동산의 하락장이 되면서 거품이 빠졌잖아요. 아. 그럼 그게 또 빠졌다가 이후에 상승장이 오면 여기 이것도 개발된대 라는 걸로 다시금 그 기대감이 그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 또 상승의 에너지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랑 개발 호재랑 같이 가는군요. 섞여서.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제 거품이 빠졌다가 에너지가 형성이 됐다가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이 열려서 사람들이 일부씩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에 돼서는 그 에너지가 생겨서 가격이 막 움직이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생각보다. 오히려 중간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만큼 됐대 발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23년에 42년까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시에 구축하는데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국가산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표는 26년에 첫 삽을 떠서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30년 말에 첫 공장을 가동하는 게 목표다라고 해서 발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예타 면제가 확정이 되면서 좀 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 삼성 투자 자체는 직간접으로 생산 유발효과가 700조 원이나 되고 고용을 160만 명이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어서, 사실 160만 명이라는 건 상당히 큰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용인이 다시금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서 특례시로 됐는데 거기에 160만이 더 얹어진다라고 하면 120만에 가깝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공장이 5개 구축이 된다고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용인의 GTX-A가 개통이 된다라는 건 경기 남부권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구성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 6월 29일에 개통 예정이고, 근데 문제는 이 GTX-A 자체가 지금 불완전하게 개통을 한 상태라서 지금 수서부터 동탄까지만 개통이 되어 있고, 구성역은 6월에 개통이 되고,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까지는 올해 말에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고, 서울부터 삼성까지 연결이 되는 건 26년 말에 개통 예정이에요. 그런데 운정 동탄이 연결이 된 이후에도 이제 서울과 삼성역이 26년도에는 연결이 돼서 개통을 하더라도 이 삼성역 같은 경우는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게 돼요. 왜냐하면 삼성역 주변에 이제 복강환승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돼서, 이게 완공이 되려면 28년도까지는 가야 돼서 26년도가 돼도 부분 개통을 하는 상태로 가게 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에서 서울역까지 빠르게 킨텍스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운정에서 삼성을 거쳐서 경기 남부권까지 쭉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26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TX-A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시기를 가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외에도 용인에는 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인프라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호재를 설명드리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게 반등을 해서 상승장으로 돌아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호재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단지의 가격이 쫙 시대차익을 볼 정도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상승량이 왔을 때 에너지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귀에 발라두시고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용인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다만 자급자족 도시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용인 수지구 생활권과 추후에 얼마나 용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호재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용인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절한 부동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맛동산 채널 구독 후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는데요. 나 이 지역 너무 궁금해, 이 지역 좀 알려줘,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신 주제로 하려고 하니까 좀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역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이벤트
하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 후에 요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부동산 빅데이터 사이트에서 이제 유료로만 제공되는 자료를 제가 쫙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료 자료로는 23년, 24년도에 용인수지구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단지 리스트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23년 반등할 때, 24년 반등할 때도 반응이 없었다, 움직임이 없었다 하는 단지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을 고려해볼 단지와 아닌 단지를 구별해볼 수 있는 자료, 아주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 용인 수지구 내에서 가격대별로 볼 수 있는 단지 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3억대에 해당되는 단지, 4억대에 해당되는 단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어느 단지를 가면 좋을지 바로 보고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이 자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